반갑습니다. 전국민 스페인어 왕초보 탈출 프로젝트 디오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초급 스페인어 원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배워볼 인사말은요, 깨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깨딸, 깨딸. 네, 이 질문이니까 이렇게 딸 끝부분을 올려서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깨딸. 네, 잘하셨습니다. 이게 스페인어로 무슨 뜻이냐? 스페인어로는 어떻게 어떻게 지내니? 어떻게 지내니? 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어떻게 지내니? 근데 이게 딱 두 글자밖에 없는데 어떻게 지내니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번 어떻게 이 표현이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이 되냐 보겠습니다. 자, 우리 깨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이면서 형용사인데요. 자, 대명사로 쓰면 무엇, 영어의 what에 해당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우리 의문 형용사 뭐가 뭐니? 이런 걸 볼 때 어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용사로 쓰면 어떤. 명사 앞에 붙어서 명사를 수식하면서 어떤 거야? 이건 어떤 거야? 이런 질문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표현에서 사용된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게, 또는 이런 방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상을 해볼 수 있겠죠. 실제로는요, 이 표현이 어디서 온 거냐? 사실 여기 끝이 아닙니다. 깨딸, 물음표 지우고요. 자, 여기다 추가하면 되겠네요. 자, 깨딸하고 물음표 사이에 동사가 하나 원래 있습니다. ¿Qué tal estás? ¿Qué tal estás? 네. 또는 이건 친구한테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볼 때 쓰는 말이고요. 조금 더 어른들이나 나랑 좀 안 친한 분들한테 할 때는 물음표 s를 뺀 형태로 está. 네. ¿Qué tal está?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Qué tal estás? 어떻게 지내니? 이거는 이제 2인칭 단수형이고요. 이거는 3인칭 단수형입니다. 자, 이거는 동사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에스타르 동사는 어떠한 상태에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젠 대충 뭔가 연상이 되시죠? 그러면 어떤 방식의 상태에 있니? 너의 상태는 어떠하니? 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상태는 어때? 그래서 이거를 굳이 친구를 쓰지 않고 줄여서 깨딸이라고 짧게 많이들 표현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인사말 한번 또 배워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파르테 1 기초공사 단계에서 두 번째 카피톨로 2 음절과 강세 부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카피톨로 2 첫 번째 주제이죠. 음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음절은 스페인어로 실라바. 네, 실라바라고 하는데요. 음절이 뭐냐? 뭐 이렇게 여러 설명을 써놨습니다만, 자, 우리가 지난 카피톨로에서 스페인어 문자들을 다 배웠습니다. 그죠? 이 문자들을 조합하고 난 이후에 최소의 단위가 음절입니다. 문자와 문자가 만나면 음절이 되는데요. 이 음절은 하나의 종합된 의미입니다. 문자들의 조합으로 하나로 딱 종합된 의미고, 자, 하나의 음으로 발음되는 소리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 뭐 이렇게 관절이라고 하잖아요. 관절. 그 절자와 똑같은 말입니다. 음을 탁탁탁 구분하는 절. 음을 구분하는 절이다. 특히 스페인에서는요, 올바르게 말하고 듣고 읽고 쓰기를 하려면 이 음절 규칙을 정확하게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스페인어의 모든 단어는요, 각자 고유한 강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강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모든 단어가 정해진 규칙으로 따라서 반드시 발음되어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세 규칙이 음절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음절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모른다는 건 정확한 강세를 위치시킬 줄 모른다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음절이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이 고유한 강세의 위치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 같은 문자로 구성된 단어라도 뜻이 다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스페인어는. 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성학자 또는 박식한 여자를 의미하는 단어는 사비아입니다. 사비아.
아의 강세가 있죠. 싸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강세의 위치만 다릅니다. 이렇게 사비야, 사비야. 이렇게 이 위에 아에 있던 강세가 이로 옮겨지면 사베르 동사의 불완료가고 알고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런 전혀 다른 의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강세 규칙이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다른 예시 한번 볼게요. 나는 말한다는 스페인어로 아블로, 아블로. 네. 그래서 아블라르 동사, 말하다 동사 원형이 아블라르예요. 요거를 동사 현재 1인칭 단수 형태로 바꾸면 현재형 1인칭 단수로 바꾸면 아블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돼서 말씀드렸지만 스페인어의 모든 동사는요. 각 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 6가지 형태와 각 시제마다 다 다르게 변화합니다. 이걸 동사 변형이라고 표현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 변형이 각 인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아블로 1인칭 단수로 쓰면 1인칭 단수로 쓰면 나는 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나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요라고 하는데 요를 쓰지 않고 생략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아블로, 아의 강세가 있으면 나는 말한다가 되는데 강세를 아에서 오로 옮겨 보겠습니다. 아블로 따라해볼까요? 아블로. 네, 그녀 당신은 말했다가 됩니다. 과거형으로 바뀌어버리죠. 이래서 강세의 위치가 정말 중요하다. 스페인어 강세의 위치를 틀리면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강세의 위치가 중요하고 강세의 위치가 중요한 만큼 강세의 규칙이 적용되는 기본 규칙인 음절, 강세 규칙의 기준이 되는 음절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건 하나의 예시인데요. 강세 규칙에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일반적으로 문자를 이렇게 스페인어로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글을 쓸 때 단어를 끊어서 줄을 바꿨을 때도 음절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스페인어는 그만큼 애매하게 남잖아요. 단어 하나를 넣기에는 다 안 들어가고 그렇다고 다 빼기에는 너무 많이 남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단어를 자를 수 있는데 단어를 자를 때도 반드시 음절을 기준으로 잘라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막 자르는 게 아닙니다. 음절을 기준으로 자르는데 이거 한번 제가 뭐 어느 날 쓴 일기예요. Hoy le hice enfadar a mi esposa. 오늘 저는 우리 와이프를 화나게 했어요. Por hablar mal. 나쁜 말을 해서요. 나쁜 말을 해서 아내가 화가 난 날인가 봅니다. Yo siempre. 나는 항상 hablo. 나는 말한다. 그래서 이전에 봤죠? hablo의 음절은 2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자르고 기온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어로 기온, 영어의 하이픈이죠. 기온 쓰고 블로. hablo. 나는 말한다. cosas tonterías. cosas 어떤 일들, 어떤 물건들, cosas tonterías. 바보 같은 것들을 말한다. 그리고 después me quedo arrepintiendo. 그리고 나서 후회하면서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나쁜 말을 뭔가 했나 봅니다. 와이프한테. 이렇게 반성에 일기를 썼다. 그래서 일기에서 이렇게 구분되는 거. 음절을 기준으로 줄을 바꿀 때 음절을 기준으로 단어를 자른다. 이렇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음절 규칙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규칙입니다. 음절 규칙, 기본 규칙. 음절의 구분은 방금 말씀드렸죠? 하이픈, 기온으로 표시를 하고요. 자, 단어의 음절을 모두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음절 분해라고 합니다. 스페인어로는 실라바시온. 실라바가 음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실라바, 시온, 뒤에 시온 딱 붙이면 음절 분해, 음절화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음절 분해가 왜 중요하냐? 음절을 분해해야만 강세 규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로 뒤에 강세 규칙 배우면서 아실 수 있겠죠. 자, 음절 분해를 어떻게 하냐? 하이픈을 표시한다. cabeza, 머리를 의미하는 단어 cabeza. 음절 분해하면 cabeza. 그래서 이렇게 음절 분해됩니다. 다음 자연 naturaleza였습니다. naturaleza는 naturaleza. 그래서 naturaleza 5개의 음절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음절 분해가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음절 기본 규칙이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합니다. 한 음절의 중심은 언제나 모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음은 어떤 경우에도 독립된 음절을 구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딱 한 가지의 예외, 예입니다.
문장 안에서 얘가 혼자 딱 있으면 뭘 의미했죠? 접속사 그리고였습니다. 및 이런 뜻이었죠. 이 친구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그 어떤 자음도 모음 없이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별표. 모음은 혼자서도 음절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죠? 중심이 모음이니까. 그래서 자음은 늘 모음과 함께 있어야 된다. 중심이 모음이기 때문에 모음은 혼자만 있어도 한 음절이 될 수 있는데, 반대로 자음은 얘를 제외하고, 이 친구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모음 없이 혼자서 음절을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 숙제 우리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따레야. 따레야. 이 친구를 음절 분해하면 따레아입니다. 뭔가 규칙이 눈에 보이시나요? 좀 배울 겁니다. 이렇게 따레야 3개로 나눠지고요. 모음이 혼자 있어도 한 음절이 됩니다. 왜? 모음은 음절의 중심이기 때문에. 반대로 음절의 중심은 뭐다? 모음이기 때문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귀, 오레하. 오레하. 오레하를 음절 분해하면 오, 레, 하. 이렇게 나눠집니다. 혼자 있어도 음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모음은 발성기관이 열리는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음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 강모음, 양모음. 여기 중요한 포인트 제가 계속 적어 나갈 거예요, 여러분. 음절의 중심은 모음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규칙입니다. 강모음, 양모음으로 나옵니다. 이 나누는 게 왜 중요하냐? 음절 분해할 때 이게 활용됩니다. 자, 강모음은 아, 에, 오. 발성기관이 많이 열려요. 아, 에, 오. 모음이 뻥 동그랗게 열리죠? 그죠? 이, 우 닫혀요. 이, 우. 그죠? 발성기관이 조금밖에 안 열리죠. 그래서 양모음, 강모음, 양모음. 강약이 있었다. 네. 자, 뾰록 초과됐습니다. 강약. 자, 모음의 또 다른 형태 중에 하나, 이중모음. 이중모음. 모음 두 개가 만나는 우리 개, 기 할 때. 봤죠? 그죠? 여기 이중모음이라 그랬잖아요. 우에. 이 친구들은요, 음절 분해를 할 때 하나의 음절로 구분합니다. 하나인 것처럼 봅니다. 사실상 얘네는 모음이 하나야. 그래서 이 조합이 가능한 건 뭐다? 약 모음이 반드시 들어간 조합. 강약, 약강 또는 약약.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반드시, 네,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오로지, 네, 이중 모음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를 볼까요? 자, 강약 조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뭐 굳이 이렇게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아, 강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일레, 바일레, 춤입니다. 춤. 바일레는 아이 강약이죠. 강약, 아이 강약. 그래서 이중 모음이다. 얘는 찢지 마, 떨어뜨리지 마. 강약 조합이니까, 이중 모음이니까. 자, 기름 스페인어로 아세이테, 아세이테. 마찬가지로 여기 에이 강약, 강약 조합이니까 떨어지지 않아, 떼지 마. 자, 계속 다툼을 보겠습니다. 자, 약강 조합이죠. 이렇게 6개가 나올 겁니다. 파밀리아, 파밀리아. 가족이었습니다. 약강 조합이죠. 떨어지지 않습니다. 티에라, 티에라. 지구, 땅. 역시 이에 조합, 약강 조합입니다. 약강 조합이니까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양약 조합은 이게 뭐 대선 약모음이 2개밖에 없으니까 딱 2개의 사례만 나오겠죠. 조합만. 자, 도시, 시우닷, 시우닷. 자, 연속된 2개의 양모음은 이중모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았고요. 자, 소음 스페인어로 루이도, 루이도. 소음, 시끄러운 소음, 루이도라고 합니다. 역시 양약, 연속된 2개의 양모음은 이중모음으로 음절 분해할 때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연속된 2개의 모음이 순서가 강약, 약강, 양약이면 이 2개의 연속된 모음은 마치 하나의 모음인 것처럼 보고 음절 분해하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중모음 규칙 배워봤습니다. 다음, 자, 아까 이중모음 규칙 딱 보면 있잖아요. 강모음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한 음절이 되는구나. 강모음이 뭔가 힌트가 있어. 그래서 보시면 강모음은요, 한 음절에 딱 한 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강약, 약강, 양약은 있는데 강강은 안 됐잖아요. 그 이유입니다. 연속된 강모음은 언제나 분해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어 스승, 거장, 스페인어로 마에스트로, 마에스트로. 우리 뭐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마에스트로라고 하잖아요. 그죠? 마에스트로.
아, 강모음, 강모음, 떨어져. 니네들 너무 세. 성격이 너무 세. 성격이 센 사람이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단이 나죠? 그죠? 떨어뜨려 줍니다. 마에스트로. 자, 노래방 배워봤습니다. 카라오케. 카라오케. 자, 아, 오, 둘 다 강모음이네. 떨어져. 안 돼. 자, 연극 극장. 데아트로. 데아트로. 자, 둘 다 강모음이네. 떨어져. 같이 있지 마. 자, 편지 스페인어로. 코레오. 코레오. 오, 강모음이네. 떨어져. 붙어 있지 마. 바비큐를 스페인어로 바르바코아, 바르바코아라고 합니다. 항상 여기 오에 있습니다. 역시 오, 둘 다 강모음이네. 붙어있지 마. 자, 마지막 서서시 스페인어로 보에마, 보에마. 오에 둘 다 강모음이네. 떨어져. 같이 있지만 그래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모음은 오직 한 음절에 하나밖에 없다. 연속된 두 개의 강모음 분리된다. 자, 다음 규칙입니다. 만약에 양모음에 강세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띠르데. 친구 이름은 띠르데였습니다. 띠르데가 붙어 있으면 이 양모음은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왜? 강한 강세부. 이 강세부가 탁 가서 꽂혔기 때문에 더 이상 약하지 않아요. 강모음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만약에 띠르데가 붙어 있는 강세부어가 붙어 있는 양모음에 강모음이 연속되면 두 개 다 강모음인 것처럼 봅니다. 둘 다 강하네? 안 돼. 그래서 보시면 양모음이 원래는 약한 친구인데 어떤 계기로 탁 이렇게 강세 보호를 만나서 흑화합니다. 성격이 세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약하지 않아. 강모음이랑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나겠죠?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국가 스페인어로 바이스. 바이스. 그래서 이 원래 아이는 강약 조합이라서 마치 한 음절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강세 부호가 딱 지켰기 때문에 더 이상 쟤는 양모음이 아닙니다. 이제는 강모음입니다. 그래서 떨어집니다. 싸우지 마, 떨어져. 자, 하루, 날, 어떤 날, 낮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디아. 역시 양모음, 강모음 약강 조합이죠. 약강 조합이지만 이에 뜰 때 딱 붙어있으니까 강강 조합이네 이제. 약강이 아니네 이제. 강강이니까 떨어져. 휴이, 차가운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리오. 너무 추워. 프리오. 이 애들 딱 붙어서 강세, 강모음이야. 떨어졌습니다. 자, 서울은 스페인어로 세울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강약 조합인 것 같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뜰 때 붙어서 강모음이 됐으므로 강강 조합이니까 떨어져. 아직 스페인어로 아운 떨어집니다. 둘 다 강모음인 겁니다. 양모음이 뜰 때 붙어서.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띠유에서 스페인어로 두오. 우는 양모음, 오는 강모음이라서 약강 조합이지만 뜰 때 붙어서 둘 다 강모음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떨어졌다. 이거 슉 들어가겠죠? 양모음 플러스 띠르데는 강모음이다. 이거 기억하시고. 자, 우리 이중모음 봤으니까 삼중모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중모음은 오로지 딱 한 사례만 있습니다. 약강약 조합. 약강약. 그래서 스페인어를 잘 보시면요. 모든 단어마다 이렇게 강세도 있고요. 이렇게 좀, 약강약 밸런스, 음의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강모음 두 개가 연속되면 이거를 하나의 음절로 구분해버리면 뭔가 이 은율이 깨져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삼중모음도 양약강, 강강약 절대 안 됩니다. 네. 강양약도 안 됩니다. 오로지 강모음이 딱 가운데 들어가서 중심을 딱 잡고 양모음이 딱 두면서 이 밸런스를 딱 균형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스페인어를 이렇게 막 유창하게 하는 어떤 말을 들으면 한국 분들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언어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굉장히 이제 음이 조화로운 언어다. 그래서 삼중모음은 하나의 음절로 구분해서 역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삼중모음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는요, 2인칭 복수 형태의 동사들입니다. 2인칭 복수가 보통 이아이스, 아이스, 우아이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건 동사편에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우선 사례만 보겠습니다. 자, 너희들은 공부한다. 스페인어로 estudiáis, 이아이스, 약강약. 선생님, 여기는 강모음인 위에 틸데가 붙어 있네요. 그러면 뭐 최강모음이 되나요? 아닙니다. 강모음 위에 틸데 붙여도 그냥 똑같이 강모음입니다. 네? 변화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평가한다. evaluáis. 네, 너희들은 평가한다. 우아이스, 약강약 조합이죠. 약강약에서 삼중모음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가리비 정말 좋아하는데요. 스페인어로 비에이라.
네, 가리비는 미에라라고 하고요. 약, 강약 조합이니까 떨어지지 않고 한 음절로 구분됐습니다. 자, 우리 봤습니다. 우루과이, 우루과이, 우루과이. 네, 우루과이. 여기 예시로 제가 들어드렸는데 얘는 엄연한 자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음. 그래서 이 사례에서 이 얘를 이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는 삼중모음이 아닙니다. 삼중모음이 아니고요. 양모음, 강모음, 연속된 양모음, 강모음의 조합이다. 여기는 삼중모음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중모음입니다. 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넣어두었습니다. 얘는 발음은 이지만 엄연한 자음이다. 여러분들 절대 혼동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모자모, 모자모. 모음과 모음 사이의 자음이 한 개 있으면 모음, 모음, 자음. 모음과 모음 사이의 자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자음은 뒷모음에 붙어서 음절을 구성합니다. 어떻게? 모, 자모. 이렇게. 그래서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이 하나 있다. 뒤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모음에 가서 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음 규칙입니다. 첫 번째 자음 규칙. 자, 마라또, 저렴한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또. 모음이 음절의 기준이기 때문에 항상 단어의 음절 분해를 할 때에는 모음의 위치를 먼저 잡으십시오. 모음, 아, 모음, 아, 모음, 오. 모음 세 개네. 자, 이제 자음 위치를 잡아보십시오. 자음, 자음, 자음. 자,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간다? 오른쪽 모음으로 가서 붙는다. 이렇게 잘라야겠죠. 다시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이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자릅니다. 그래서 마라또가 됩니다. 마라또. 저렴한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봤죠? 까베사. 머리 어떻게 나눌까요? 우리 적용해 봅시다. 모음의 위치부터 잡으세요. 모음, 모음, 모음. 세 개 있습니다. 자, 아, 에.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 하나 있네요. 오른쪽으로.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 하나, 오른쪽으로. 그래서 까베사, 까베사.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또 자료 데이터였습니다. 역시 모음 위치 잡아야겠죠? 모음, 모음. 아, 오.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이 하나, 오른쪽. 그래서 다또 두 개의 음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자모면 모음, 자음모음. 이렇게 자음은 뒤로 가서 구분이 된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이 두 개 있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두 개 있으면 각각 앞뒤 모음에 붙습니다. 반띵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 모음 위치 잡겠습니다.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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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음. 그러겠죠? 자, 첫 번째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이 두 개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엘레하고 에레. 그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반띵한다.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그래서 사이좋게 딱 나눠 가져서 알레데도르가 됩니다. 알레데도르. 네.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에, 오, 모음 위치 잡았습니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이 두 개라서 반띵합니다. 그러면 예르노가 됩니다. 뿐또도 역시 모음, 모음, 모음과 모음 사이 자음이 두 개여서 반띵합니다. 절반 딱 나눠서 각각 하나씩 앞뒤로 뿐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음 규칙 배워봤습니다. 자, 두 번째 자음 규칙의 예외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음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이 두 개가 있다 손치더라도 얘네들 이중자음은 반드시 하나의 음으로 하나의 자음으로 간주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음절 분해할 때 이중모음도 하나의 음으로 간주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중자음도 하나의 자음으로 간주해 줘야 됩니다. 얘네들은 절대 나눠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대표적인 이중자음 배웠던 거, 지금까지 배웠던 거, 우리 알파벳도 배울 때 배웠죠? 자, 모음과 모음 사이에, A가 있네요. 뽀요, 병아리, 뽀요. 얘를 이중자음인 걸 모르고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 뻘로가 됩니다. 뻘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얘는 이중자음이기 때문에 절대 자르지 않습니다. 아, 얘는 자음이 한 개인 거구나. 비록 두 개이지만 한 개인 것처럼 치는구나. 네, 비록 두 개 있지만 한 개인 것처럼 치는구나. 그래서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이 하나 있으니까 뒤로 보냅니다. 그래서 뽀요가 됩니다. 뽀요.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자, 그라시아라는 문장에서 모음 위치 잡아야겠죠? 아, 이, 아. 자, 이중 모음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 이, 아. 양모음, 강모음 조합이죠? 이 친구는 떨어지지 않겠네요. 일단 두 개지만 커다란 하나인 것처럼 치겠습니다.
자, 그럼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이 하나 있는데 얘는 오른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요 사례에서 이 헤에레를 제가 연속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였는데 이 친구가요. 여기 보세요. 대표적인 이중자음들 중에 우리가 배웠던 체, 에르, 에게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 네레, 베레, 자 네레, 페레, 이 친구들 전부 다 뭡니까? 이중자음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중자음인 걸 다 외워야 되나요? 그럴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랬으면 좋지만 너무 이게 좀 다르다 외우는 게 스트레스야 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연습장에다가 이 친구들을 적으세요. 이 친구들을 적고요. 5번씩 쓰세요. 5번 쓴다는 건 즉 뭐겠죠? 5번씩 쓴다는 건 모음 넣어서 연결하는 뜻이겠죠. 어떻게 읽을까요? 블라, 블레, 블리, 블로, 블루 이렇게 읽을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친구 브라, 브레, 브리, 브로, 브루 영어의 방식과 비슷합니다. 셀레 붙어 있습니다. 이중자음입니다. 클라, 클레, 클리, 클로, 클루 세레, 크라, 그레, 그리, 그로, 꾸로 다 감오시죠? 그죠? 플로, 플라, 플레, 플리, 플로, 플루 프라, 프레, 프리, 프로, 플루 딱 그렇게 딱 보이시는 대로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5번씩 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문장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실 거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모두 이중자음으로 보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느라시아도 마찬가지. 근데 얘는 이전에 모음이 없으므로 사실 뭐 떨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고민할 이유도. 자, 우선 딱 음절 분해할 거야. 그럼 모음부터 잡아야죠. 모음 잡습니다. 에, 오, 모음 2개밖에 없네. 자,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까? 아닙니다. 2개 있습니다. 왜? 때, 에레는 이중자음이기 때문에 자음이 1개인 걸로 봅니다. 그래서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이 하나, 둘, 자음 2개 있으니까 절반 나눠서 하나 앞으로 하나 뒤로서 센트로가 됩니다. 센트로, 센트로. 네, 가운데 중앙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이 3개 있으면요. 3개 있으면 2개는 앞으로, 1개는 뒤로 이렇게 갑니다. 하나, 둘, 셋. 당연히 이 3개의 자음, 연속된 자음에는 이중자음이 없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이중자음이 해당되지 않는 서로 다른 3개의 자음이 땅땅땅 연속돼서 연결되어 있으면 2개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보낸다. 그래서 모음부터 잡아보죠. 우. 모음 잡았으면 이제 규칙 넣어보겠습니다. 모음과 모음 사이의 자음이 하나, 둘, 셋, 3개 있으니까 이중자음 있나? 이중자음 중에 해당되는 게 없네. 그러면 여기는 3개가 있는 거니까 2개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모음과 모음 사이의 자음 하나, 뒤로. 모음과 모음 사이의 자음 하나, 오른쪽으로. 그래서 instituto, 기관, 연구소, instituto 이라고 부릅니다. 자, 옵스타클로 장애물입니다. 요거를 또 모음 잡아야겠죠? 오, 아, 우, 오. 자,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이 하나, 둘, 3개 있네. 3개 있는데 이중자음이 있나? 이중자음 없네. 그러면 3개니까 2개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옵스타클로, 옵스타클로. 이렇게 됩니다. 자, 미신. 영어랑 비슷하게 생겼죠? 수평으로. 자, 모음 잡아볼게요. 우, 에, 이, 오. 근데 이 오는 약강 조합이기 때문에 하나로만 치겠습니다. 모음과 모음 사이 자음 하나, 오른쪽.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 하나, 둘, 3개, 이중자음 해당되는 거 없고, 그러면 2개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superstición, superstición. 이렇게 쪼개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음 규칙. 3번째.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이 3개 있으면, 모음과 모음 자음이 3개가 있으면 2개는 앞으로, 하나는 들어갔다. 2개는 앞으로, 1개는 나온다. 1개는 뒤로 이렇게 갔었다. 나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절 분해의 기본 규칙입니다. 기본 규칙. 기본이 됩니다. 음절의 구분은 기온, 영어의 하이픈을 하고요. 자, 음절을 모두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을 음절 분해라고 합니다. 음절 분해를 해야만 강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한 음절의 중심은 언제나 뭐였습니까? 모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음은 독립된 음절을 구성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모음 규칙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자, 기본 규칙 딱 3개로 끝났고요. 모음 규칙 보겠습니다. 모음 규칙. 모음은 발성기관이 열리는 정도에 따라서 뭘로 나뉜다? 강, 약 딱 2 종류로 나뉩니다. 강에는 뭐 있었습니까? 아,
에, 오 있었고요. 양모음에는 이, 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모음은 하나의 모음으로 간주하고 음절 분해 규칙을, 음절을 분해시키려고 할 때 절대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조합은 뭐였다? 강약, 약강, 양약. 강모음이 딱 하나만 있거나 강모음이 아예 없거나 이런 경우에만 이중모음으로 하나의 음절, 하나의 모음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음절을 나눌 때 쪼개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강모음은 한 음절에 한 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연속되는 두 개의 강모음은 항상 분해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격이 둘 다 너무 세 같이 붙어 있으면 사고가 터집니다. 그래서 한번 떨어뜨려 줍니다. 네, 그런데 추가로 양모음이어도요. 강세 부호 띠르제가 딱 붙어 있으면 강모음으로 변신한다. 강해진다. 그래서 부차적 음절을 구성해야 합니다. 강모음은 음절이 하나밖에 못 들어간다. 양모음에 띠르제가 붙으면 강모음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습니다. 삼중모음의 조합은 딱 하나입니다. 약강약, 약강약, 이아이, 우아이 이런 거 봤습니다. 자, 하나의 음절로 역시 구분해서 절대 쪼개지 않습니다. 자, 음절분의 자음규칙 볼까요? 자음규칙. 자, 모음과 모음 사이의 자음이 한 개 있으면 어디로? 하나 있으면 그 하나를 오른쪽으로 뒷모음에 붙입니다. 자, 두 개 있으면 반띵합니다. 각각 앞뒤 모음에 붙입니다. 설령 두 개 있더라도 이중 자음이면 얘는 자음이 사실상 하나인 걸로 본다 그랬습니다. 이중 자음 기억나시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이거 A에 기본적으로 L에 두 개 배운 거 말고도 그죠? 네엘레, 네엘레, 뭐 세엘레, 세엘레, 헤엘레, 헤엘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죠? 쭉 연습을 하시면서 하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모음과 모음 사이의 자음이 세 개 있으면 두 개는 앞으로, 한 개는 뒤로 간다. 두 개는 앞으로, 한 개는 뒤로. 그래서 모음과 모음 사이의 음절이 세 개네. 그러면 이중자음이 있는 음절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중자음이 있으면 설령 딱 철자상으로는 세 개더라도 사실상 음절 분할 때는 이 두 개가 이중자음이 한 개의 자음으로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절 분해 규칙을 배웠습니다. 음절 분해 연습은 계속 할 겁니다. 언제? 강세 규칙 공부하면서. 강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페인어로 강세는 아센토, 아센토라고 합니다. 스페인어에서 두 개 이상의 음절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단어, 음절이 하나밖에 없다면 강세를 부여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왜냐면 티가 안 나니까. 네. 티가 안 나? 응? 그 무슨 말이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개 이상의 음절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에는 반드시 한 음절에, 둘 중에 한 음절에 강세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강세의 규칙에 따라서 강세가 부여되는, 강세가 있는 음절은 강세가 있는 음절, 나머지들은 두 개, 세 개, 네 개, 나머지가 뭐 얼마 됐든 강세가 없는 음절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었던 까베사에서 강세가 있는 음절은 두 번째 음절입니다. 그래서 까베사라고 부르고요. 같이 발로르라는 단어는 롤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가 있는 음절은 동그라미 표시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무슨 기준으로 강세 위치가 얘는 뒤에서 두 번째인데 얘는 마지막에 이게 뭐 그런 겁니까? 항상 앞에서 두 번째에 강세 있는 겁니까? 자, 헷갈리시죠?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세 규칙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강세가 있는 음절 안에서도요. 강세는 오직 한 개의 모음에만 외쳐있습니다 자, 직전에 말씀드렸죠. 강세가 있는 음절이 있습니다. 강세가 있는 음절 안에도 모음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이중모음, 삼중모음. 그런데 이중모음, 삼중모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강세는 한 모음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음절에 강세가 위치하고 그 음절 안에서도 하나의 모음에만 강세가 위치합니다. 그러면 이중모음, 삼중모음이면 어떻게 구분하죠?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죠?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강모음입니다. 강세가 있는 음절이 딱 정해졌는데 그 음절을 딱 놓고 보니까 모음이 두 개네? 고민하지 마십시오. 강모음에 강세가 있는 겁니다. 예를 볼까요? 자, 띠에라를 음절 분해하면 어떻게 썼죠? 자, 모음, 약강 조합이니까 사실상 한 모음으로 보고요. 이 친구 이렇게 모음 하나, 모음과 모음 사이에 이중자음이 있으므로 오른쪽에 붙입니다. 그래서 띠에라는 띠에라가 됐습니다. 강세 규칙에 따라서 띠에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가 있는 음절을 동그라미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여기 모음이 두 개가 있네. 이 중에 어떤 게 붙는다고요? 강모음이 붙는 겁니다. 강모음이 항상. 그래서 강세가 있는 음절은 음절 자체를 동그라미하고 표현하고요. 그 안에서도 강세가 있는 모음은 이렇게 위에 동그라미 점을 찍어서 표현하겠습니다. 지구 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BA라 바로 직전에 봤죠, 그죠? 약강약 조합이어서 이렇게 모음 하나로 치고 모음과 모음 사이 자음 하나라서 뒤로 오른쪽으로 붙게 되고요. 음절 분해를 하면 BA라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강세가 있는 음절입니다. 첫 번째 음절이 강세가 있는 음절이 되는데요. 약, 강, 약 고민할 거 없죠? 강모음에 강상 강세가 갑니다. 그래서 미에이라, 미에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강세, 띠에라도 마찬가지로 띠에라가 아니고요. 띠에라, 띠에라 강모음에 강세가 갑니다. 자, 만약에 루이도의 경우처럼 이렇게 자른다고 했습니다. 우, 이, 양, 약 이중모음이죠. 모음 하나, 모음 하나. 모음과 모음 사이의 자음 하나라서 오른쪽으로 붙는데요. 음절을 분해하고 나면 루이도가 되고요. 여기서 강세가 있는 음절은 루이입니다. 이 둘 중에 어디에 강세가 될까요? 강모음이 없는데 약, 약 조합에는요. 강모음이 만약 없다면 뒤에 있는 모음에 항상 강세가 있습니다. 강세 규칙이 없다면, 띌 데가 딱 꽂혀 있다면 이렇게 항상 뒤에 있는 음절. 그래서 루이도가 아니고 루이도, 루이도. 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습니다. 뒤에 있는 모음에 강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루이도, 루이도, 루이도 아니고요. 루이도. 이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강세를 계속 좀 읽어드렸잖아요. 그죠? 읊어드렸어요. 강세를. 강세는 어떻게 발음하는 거냐면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하고 높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볼륨을 크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음의 크기 자체를 예를 들면 까베싸면 까베싸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좀 제가 좀 살짝 과장했습니다만, 근데 음을 높이시는 게 볼륨을 높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볼륨이 아니고 음의 높낮이를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까베사 머리죠. 읽어보겠습니다. 까베사 읽을 때는 여기 이 친구가 강세가 있는 음절이라고 했어요. 여기 에에 강세가 붙겠죠. 그러면 에를 높고 강하게 발음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음을 높인다. 시도레. 정확하게 시도레가 맞진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음감이신 분들이고 많이 불편하실 텐데 좀 양해 좀 해주십시오. 그냥 요렇게 구분, 음의 높낮이를 구분하셔야 돼요라고 표현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발음하는 음이 도라고 쳤을 때 강세를 레로 찍으려고 하면 강세의 차이가 많이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도, 가, 베, 사. 그래서 노래미, 미미쯤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근데 미 너무 높아요. 강세 내는 거 너무 힘듭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 가장 자연스럽게 스페인어의 운율을 맞게 스페인어를 발음하는 방법은, 강세를 발음하는 방법은, 한 음절을, 음정을 하나 낮추는 겁니다. 강세가 있는 음절, 직전에 있는 음절에 음을 낮춥니다. 그래서 도로 시작했다면, 시가 내려갔다가, 까, 내려갔다가, 강세가 있는 음절, 레에서 레까지만 올렸다가 다시 도로 내려오면, cabe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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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beza. 그러면 이렇게 B까지 cabeza라고 안 해도 이 두 개의 음정을 딱 뛰어넘은 게 보이시죠? 요 간극으로 강세가 표현이 됐기 때문에 한 음정을 낮춰서 강세가 있는 음절 바로 직전에 있는 음절의 음정을 한 음정 내려서 cabeza라고 표현하시면 아주 손쉽게 강세를 표현할 수 있다. 아주 자연스럽게 들린다. 그래서 말로 같이 갑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립니다. 강세는 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렸다가 발로르 이렇게 가십니다. 발로르, 발로르. 이렇게 강세를 발음하는 가장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다면 우리는 이제 강세 규칙을 본격적으로 배워봐야겠죠. 자, 강세 규칙은 스페인어로 reglas de acentuación. 근데 이 regla가 줄자, 자들을 regla라고도 하고요. 규칙, 규정을 regla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도 비슷하죠. 룰 이러면 규칙인데 룰러 그러면 자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강세 규칙입니다. 자음이 중요합니다. 자음. NASL을 뺐습니다. 요 두 개의 자음을 제외한 모든 스페인어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는요. 맨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뭘로 끝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뭘로 끝나느냐. 그래서 내가 스페인어 강세 규칙을 딱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음절분해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이 단어가 뭘로 끝나지? 를 보시면 음절 규칙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맨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있는 경우는 뭐다? 자음으로 끝났을 때. 사랑, 암으로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쪼개질 겁니다. 아모르. 그죠? 아모르는 에레. 자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두 개의 음절이 있는데 두 개 중 음절 중에 어디에 강세가 있다?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있다. 그럼 여기에 강세가 있는 거겠죠. 아모르. 사랑. 시계. 스페인어로 렐로흐라고 합니다. 렐로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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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 하나 있습니다. 반띵합니다. 모음 더 없죠? 더 쪼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렐로흐이라고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도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어디 음절에? 맨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있으므로 강세가 있는 음절은 이 친구가 됩니다. 이 친구 안에 모음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시계 어떻게 변합니까? 렐로흐. 렐로흐. 기억하십시오. 자음으로 끝나면 마지막 음절. 자음으로 끝나면 마지막 음절. 도시. 자, 이중 모음이었습니다. 모음 하나, 둘.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 하나. 시우닷. 이라고 표현했겠습니다. 시우닷. 자, 그런데 자음, 네, 자음으로 끝났습니다. NA에서 둘 중에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있는 거고 모음 하나니까 시우닷. 시우닷. 네, 도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 스페인어죠. 모음, 모음, 모음.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 두 개 있어서 판팅 해야 됩니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 하나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다 풀어 쓰고 나면 에스파뇰이 될 겁니다. 자음으로 끝났네요. 몇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습니까? 맨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파뇰, 에스파뇰, 에스파뇰. 아까 높낮이 구분하시고 말씀드렸죠? 강세가 있는 음절면 바로 직전에 있는 음절의 음정을 낮춰라. S는 도로 시작해요. 도, 나오지 마. 도, 시레, 도. 에스파뇰. 이렇게 해서 에스파뇰, 에스파뇰, 에스파뇰. 스페인어. 자, 신속한 빠른 스페인어 라피데스, 라피데스라고 있습니다. 자,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 하나 뒤로 보냅니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 하나 뒤로 보내고요. 더 이상 모음 없습니다. 그대로 둡니다. 라피데스. 뭘로 끝났습니까? 역시 자음으로 끝났죠. 그럼 맨 마지막 음절 데스에 강세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라피데스, 라피데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규칙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죠. 자, 스테이크.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스테이크. 오늘 강의 탁 찍고 나면 스테이크 먹을 겁니다. 미스텍, 미스텍. 네, 미스텍.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 두 개 있습니다. 이중자음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단위에서 나눠야겠죠. 더 이상 모음 없죠. 그러면 하이픈으로, 기원으로 연결해줍니다. 미스텍, 세, n의 세가 아닌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맨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있는 거고, 모음 하나 할게 없으니까 모음 에 위에 강세가 위치하게 되면서 mistake, mistake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음절, 첫 번째 강세 규칙이었습니다. 두 번째 강세 규칙에서부터는 NAS가 포함됩니다. 중요한 건 모음이라는 겁니다. 모음으로 끝나는 또는 모음 또는 NAS로 끝나는 모든 스페인어 단어는요. 어디에? 뒤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습니다. 뒤에서 두 번째 음절. 그래서 이마켓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음과 모음 사이 자음 하나 뒤에 보고요. 모음과 모음 자음 하나 뒤에 보고. 그러면 음절 분해하면 헨 이렇게 쪼개질 겁니다. 뭘로 끝났습니까? n으로 끝났습니다. n으로 끝나면 뒤에서 두 번째. 맨 뒤에 있는 게 헨이고 그 두 번째는 마니까 마의 강세가 있고 역시 이렇게 강세가 모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의 강세가 갈 겁니다. 어떻게 읽는다? 이마헨 이렇게 읽습니다. 자, 미라케 마찬가지입니다. 약강 조합의 이중 모음이기 때문에 쪼개지면 안 되겠죠. 하나의 모음으로 보고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 하나 미아케가 될 겁니다. 모음으로 끝났네요. 모음으로 끝났으면 뒤에서 두 번째. 해가 아니고 뒤에서 두 번째니까 미아의 강세가 있을 거고요. 이중 모음이지만 모음 강세는 딱 한 개의 모음에만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강모음이죠. 약강조합이니까 항상 강모음이 있다면 강모음 위에 강세가 간다. 그래서 미아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뭐뭐 앞에, 뭐뭐 전에를 스페인어로 안테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딱 보이시죠? 훈련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제 보이실 겁니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 두 개, 이중자음 아니니까 쪽에서 안테스라고 하게 되고 S로 끝났으니까 뒤에서 두 번째 음절 안테스 이렇게 표현한다. 계속 하겠습니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 하나,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 하나. 그래서 우리 아미가 친구는
이렇게 세 개의 음절로 쪼개집니다.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의 강세 있고요. 미, 그래서 아미고, 아미고, 우르헨시아, 긴급, 위급.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 두 개 절반으로 갈라줍니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 모음 하나죠. 약강조합. 자음이 두 개 반으로 갈라줍니다. 그러면 우르헨시아가 될 겁니다.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몇 번째 음절?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의 강세가 있어서 우르헨시아. 우르헨시아. 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부족, 종족을 의미하는 단어 트리부. 트리부. 이미 이해가 딱 보셨죠? 모음과 모음 사이 사용하나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요. 트리부가 될 겁니다.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의 강세가 있고 모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의 강세가 있겠네요. 트리부. 트리부.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사실상 스페너의 모든 강세 규칙을 다 정복하셨습니다. 자, 예외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정말 중요한 친구라 했습니다. 띨대, 강세부. 자, 이 친구가 있으면요. 앞선 두 개의 모든 규칙을 싸그리 다 무시해버립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다 무시해버리고요. 띨대가 표시되어 있는 곳이 바로 강세가 있는 곳입니다. 이 친구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얘가 딱 찍혀있으면 음절분의 규칙, 강세 규칙이 어떻고, 내가 음절이 양모음이고 강모음이고 그런 거 다 무시합니다. 다 무시하고 찍혀있으면 바로 그 모음이 강세가 있는 모음이 되고 그 모음을 띨대가 찍힌 모음을 포함하고 있는 음절이 강세가 있는 음절이 됩니다. 반대로 가죠. 그죠? 우리는 음절분해 규칙 음절분해 한 다음에 강세가 있는 음절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강세가 있는 음절 안에서 또 어떤 모음의 강세가 있는지를 계속 살펴봤는데 이 친구는 다 무시합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감원 햄이었죠? 모음과 모음 사이 자음 하나 이렇게 쪼개져서 하, 몬 띨대가 딱 찍히는데 원래 n으로 끝났으면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어서 하몬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띨대 딱 붙어 있죠. 무시해. 여기가 강세가 있는 곳이야. 규칙을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자는 차원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모음과 모음 사이 자음 하나 오른쪽, 모음과 모음 사이 자음 하나 오른쪽, 모음과 약강 모음 하나로 치겠죠. 이중모음 하나니까 오른쪽. 그런데 아로 끝났으니까 원래 강세는 노, 그래서 에코노미아가 맞는데 띨대 엘라 이 띨대가 이에 딱 붙였으니까 여기가 강세 있는 음절이 되거든요. 에코노미아, 에코노미아 이렇게 됩니다. 자, 성격, 성질을 의미하는 스페인어 단어 까락테르 역시 뒤로 갑니다. 아에 자음 두 개 반띵합니다. 까락테르인데 강세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원래 에르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마지막 음절 테르에 붙어서 까락테르이라고 발음했어야 했던 것 같은데 했을 뻔했는데 띨대가 딱 중간에 꽂히면서 다 무시하고 중간에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붙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카페 모음과 모음 사이 자음 하나 원래 모음을 끝나서 카페여야 되는데 카페가 됐죠. 음악, 노래, 스페인어로 깐시온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 두 개 잘라져서 n으로 끝났으니까 깐시온이라고 해야 되는데 깐시온 오해 그냥 다 무시해버렸죠. 자, 쉬운 파실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파실 이미 쪼개졌네요. 그렇죠? 파실 원래는 엘레 자음을 끝났으니까 마지막 음절 파실이라고 발음했어야 되는데 띨대가 딱 있는 바람에 파실이라고 발음합니다. 자, 뒤에서 세 번째 음절에도 강세가 갈 수 있나요? 우리는 뒤에서 두 번째 음절까지만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 슈퍼파워 봤잖아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띨대 하나만 있으면 뒤에서 세 번째, 뒤에서 네 번째 다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세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는 단어들은 반드시 강세 부호가 추가가 돼야겠죠. 왜? 강세 규칙은 뒤에 맨 마지막 음절 또는 맨 마지막 음절에서 두 번째 이 두 개밖에 규칙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세 번째 음절 뒤에 세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다라는 건 띨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읽어보겠습니다. 멕시코 스페인어로 메히코라고 있습니다. 메히코 당연히 이렇게 강세 있는 음절이 되겠습니다. 자, 정치 정책 스페인어로 폴리티카 좌고 우면 할 게 없죠. 뭐가 고민할 게 없습니다. 띨대가 찍혀 있으면 감사합니다. 여기군요. 폴리티카 띨대가 보이면 거기가 강세다. 자, 성공 좋은 결과 스페인어로 엑시토라고 한다습니다. 띨대가 딱 붙어 있으니까 모음과 모음 사이 자음 하나 오른쪽, 모음과 모음 사이 오른쪽. 그래서 엑시토 볼 것도 없습니다. 띨대가 있으니까. 우리 지금까지 깐시온 배웠잖아요. 깐시온은 사실 가사가 있는 노래를 사실 깐시온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것보다 영화의 뮤직에 해당하는 무시카는 음악,
그 자체. 노래, 좀 더 광범위한 의미입니다. 무시가 나눠보면 모음과 모음사의 사음 하나 뒤로, 모음과 모음사의 사음 하나 뒤로. 그래서 무시가가 되는데요. 원래 아로 끝났으니까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어야 하지만 tilde가 찍혀 있으므로 무시하고 여기에 강세가 갑니다. 그래서 무시가. 여러분들 이제 스페인어 단어 보면 딱 강세가 이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뒤에서 네 번째 이상의 음절에도 강세가 갈 수 있는데요. 자, 이 단어들은 주로 나중에 배웁니다만 멘테형 파생부사, 하이픈 앞에 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단어에 뒤에 딱 멘테가 붙어요. 그래서 뭐냐? 주로 형용사 뒤에 멘테가 딱 붙어서 부사로 만들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파생부사, 형용사에서 파생한 부사예요 라고 해서 멘테형 파생부사라고 부르고요. 긍정명령형, 스페인어 동사변형 규칙 중에 명령법이 있습니다. 긍정명령, 부정명령, 해, 하지마. 그래서 긍정명령, 해, 하세요, 우리 하자. 그죠? 그런데 이제 긍정명령, 부정명령이 있는데, 긍정명령형에서는 이렇게 이 목적 대명사들이 뒤에 마치 한 단어처럼 막 가서 붙습니다. 스페인어는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원래 어떤 원형의 형태가 있고, 뭔가 자꾸 뒤에 붙습니다. 이렇게. 원래 devuelva 돌려주세요. 그래서 틸드 없습니다. devuelva 틸드 없이도 자 devuelva를 그대로 틸드 여기 없다고 생각하시면 자 모음과 모음 우에 아까 이게 모음 사실상 하나인 거죠. 모음과 모음 사이 점 하나 에 우에하고 아 사이에 두 개 있으니까 쪼개기죠. 그럼 devuelva일 겁니다. 아로 끝났으니까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고 원래 얘는 형태가 돌려주세요 라는 형태가 devuelva입니다. devuelva 원래 에 강세가 있어요. 근데 스페인어에서 사용하는 간접 목적 대명사랑 명령형을 같이 사용하면 뒤에 한 단어처럼 갖다 붙이세요, 이어 붙이세요 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깨져버리잖아요. 원래 강세가. 보세요. 원래 멜로가 없을 때는 에 강세가 있었습니다. 여기. 근데 뒤에 가서 붙어버리니까 한 단어가 그죠? 음절이 늘어나 버렸죠. 모음이 늘어나니까. 메는 나에게, 로는 그것을 이라는 뜻입니다. 음절 분해를 하고 나면 모음을 오로 끝났으니까 뒤에서 두 번째 음절 그럼 네웰바 멜로 뭔가 되네. 그러면 원래 이 동사의 강세가 사라져 버리네. 그러면 뭔가 흐름이 깨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원래의 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틸데를 많이 활용합니다. 이런 경우 많이 만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서 네 번째 이상의 음절에도 강세가 붙을 수 있다. 자, 요거는 제가 수업할 때 질문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다들 그러려니 뭐 하시는데 간혹 있으셔가지고 요거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작성된 스페인어, 인터넷으로도 스페인어 혼자 공부하시잖아요. 그죠? 뭐 유튜브로도 콘텐츠 보시는 분들들 옛날 것도 되게 많이 보실 텐데 특히 옛날 사람들, 오래전에 쓰여진 문서나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스페인어를 하는 걸 보면, 쓰는 걸 보면 대문자의 강세 부호를 안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대문자에도 그럼 써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써야 됩니다. Sí, 네, 그렇습니다. Por supuesto, 당연히. Por supuesto,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대문자에도 강세부호는 표시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자료들, 옛날 방식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은 강세부호 표시를 대문자에다 안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뭐냐? 과거 타자기, 타자기 보시죠. 할아버지가 타자기를 치고 계십니다. 이 타자기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타자기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맞춰져 있잖아요. 그죠? 이 위 라인이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은 대문자. 이렇게 선을 딱 그어서 요 틀 안에, 네모 틀 안에 모든 문자가 딱딱딱딱딱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죠? 요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타자기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틸데를 찍으려면 보세요. 자, 틸데를 소문자 위에 찍을 위치면 여기입니다. 대문자 위에 틸데를 찍으려면 여기에 가야 됩니다. 그럼 틸데가 너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소문자 위에만 틸데가 찍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문자에다가 틸데를 써버리면 겹쳐버리죠. 보이시나요? 겹쳐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야 너무 지저분하다. 어떤 것도 좀 심지어 아 위에 틸데 찍으면 틸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으니까 보이시는 거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냥 쓰지 말자. 어차피 보이지도 않는 거, 지저분해지는 거 쓰지 말자. 그래서 안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타자기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대문자에도 틸데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하나 읽어볼까요? 로스앤젤레스는 로스안젤레스. 로스는 이제 남성 정관사 복수형입니다. 남성 정관사. 정관사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배울 텐데 로스앤젤레스는 스페인어입니다. 앙헬.
앙헬은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럼 천사의 복수형입니다. 천사들. 지금 로스앤젤레스가 워낙 예쁜 땅이라 스페인, 미국 서부 지역들, 미국 지금 캘리포니아 저 앞에 있는 미국의 대부분 서부 지역, 일부 남부 지역은 원래 스페인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독립하기 전에. 그래서 아직도 지명이 스페인어가 많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천사들이라는 뜻이었고요. 아프리카도 틸데 아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네. 암스테르담도 아이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딜데 반드시 오스카상, 사람 이름 오스카르. 제 지인 중에 있습니다. 오스카르. 딜데 빼먹으면 큰일 납니다. 딜데 해주셔야 됩니다. 딜데를 안 쓴다 그러면 대문자든 소문자든 강세 규칙에 따라서 오스카르가 되어버립니다. 처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스페인 일간지 엘바이스, 정말 유명한 일간지입니다.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엘바이스 스페인 일간지를 매일매일 구독하시는 그런 능력까지 가시기 기대합니다. 역시 대문자. 보통 이렇게 상호명, 브랜드명을 대문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설립을 하거나 처음에 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어떤 회사가 우리 회사 명칭은 모두 대문자입니다 라고 표명을 하면 바로 항상 사용할 때도 대문자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엘바이스. 대문자에도 반드시 틸데를 쳐야 된다. 근데 몇몇 옛날 자료들 중에 어떤 몇몇 어르신들 중에 대문자 위에 틸데 안 쓰시는 분 만나면 이분은 옛날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음절 규칙 정리해 본 것처럼 강세 규칙도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강세 규칙 기본 원칙입니다. 자, 2개 이상의 음절로 구성된 단어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강세가 있는 음절이 있다. 한 음절에 강세가 있다. 그래서 있는 음절, 강세가 없는 음절로 구분이 된다. 있는 거는 있는 거 하나, 나머지가 없는 거. 자, 강세는 오직 한 개의 모음에만 위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세 규칙에 따라서 강세가 있는 음절이 정해지고 강세가 있는 음절 안에서도 딱 하나의 모음에만 강세가 위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중모음과 삼중모음은 항상 강모음에, 만약에 강모음이 없는 경우에는 뒤에 있는 모음에 강세가 있습니다. 약의 조합에는 뒤에 있는 모음이었습니다. 자, 강세가 있는 모음은요, 다른 모음보다 높고 강하게 발음해야 되는데, 이거를 볼륨의 크기가 아니라 음정의 높낮이로 구분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 시, 레, 도, 뭔가 박동, 이런 그 그래프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듯한 언어로 느끼시나 봐요. 그죠? 이 말에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이런 바운스가 있으니까, 그죠? 재미납니다. 강세규칙 3대 강세규칙입니다. 3개의 가장 중요한 강세규칙. 첫 번째, 뭐로 끝나면 NASL을 제외한 나머지 자음으로 끝나면 맨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음 또는 NASL로 끝나면 맨 마지막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강세후 틸데가 표시되어 있으면 이 두 가지의 규칙은 그냥 무시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 저리 가. 왜? 내가 가장 세니까. 다 무시하고 표시되어 있는 모음에 강세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3대 강세 규칙 배워봤습니다.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카피툴로 도스 음절과 강세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고 또 여러 번 연습을 하시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이번 수업 딱 2개의 수업만으로 모든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모든 스페인어의 올바른 발음과 올바른 어떤 강세 규칙을 적용해서 읽고 말하고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을 기약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는 스페인어로 가장 짧은 표현 nos vemos이라고 합니다. nos vemos. 따라해볼까요? nos vemos. 네. nos vemos는 nos 우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들, 우리. 근데 이게 상호 대명사라고 해서요. 우리 서로를 의미합니다. 우리 서로. vemos는 ver 보다 동사의 1인칭 복수형입니다. 우리는 본다. 즉, 이 친구는 무슨 의미다? 우리는 본다. 누구를? 서로. 우리는 서로 봐요. 우리 서로 보자. nos vemos. 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서로 보려면 만나야 합니다. 줌이 없다는 가정하에.
요즘 시대가 발전해서 서로 직접 만나지 않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이제 이건 옛날에 만들어진 표현이니까요. 지금은, 다음에 만나자. 그래서, 다음에 만나. 다음에 또 보자. 자,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노스베모스.